여러분 안녕하세요. AWCA와 함께하는 봄철 건강관리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영양의학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봄철 건강관리 프로젝트 하면서 오늘이 네 번째인데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얼굴에 코, 네. 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네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또 할까요? 오늘은요, 이 네. 환절기의 큰 일교차로 인해서 비염, 촌농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축농증. 네, 그래서 증상은 어떻고 예방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약을 드신 후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운전하실 때 드시면 안 되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약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알러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알러지,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요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요,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족 중에 비염이 있다, 천식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뭐 태열이라고 하는데요, 아토피염이 있다. 그리고 지금 먼지 진드기 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콧물도요, 맑은 콧물이에요. 맑은 콧물을 달고 산다. 그리고 코가 막히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자주 킁킁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잘 못 쉬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재채기 하는 것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조그만 찬 기운만 쐬더라도 연달아 이렇게 재채기를 한다. 그리고 밤중에는 코 막히고 코골이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면은 코 막힘이 심해져서 입으로 숨을 쉰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알레르기 비염이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네.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다르죠. 네. 축농증은 코에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얼굴이 이렇게 눌러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얼굴 안에 비어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여기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거나 그러면 아픈 느낌이 있고 축농증인 경우에요. 그리고 두통이 잦고요. 코 막힌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요. 때로는 누런색. 아까 알레르기성 비염은 맑은색이거든요. 근데 촌농증은 노홍이잖아요. 염증이 있어서 누런색 또는 황록색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감기에 걸렸다면 열흘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심하진 않지만 늘 가벼운 열이 있는 느낌이 있고요. 또 입에서 코에서 이렇게 나쁜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윗니가 욱신욱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촌농증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살 기운이라든가 기침이 없으면서 누렇게 콧물만 나는 콧물만 있다면 우리가 촌농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촌농증을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 그 코감기 증상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분도 해야 되는데 약을 먹을 때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운전사고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게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술보다 감기약이 운전에 더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우리가 뭐 운전 미숙이라든가 착오 판단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알코올이 진정작용이라든가 항정신성 작용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이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 중에서도 이 알코올처럼 기억이 안 나거나 수면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졸리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무심코 먹죠. 그래서 술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졸음이 오는 코감기약이라든가 알러지약인 경우에는요, 이 음주운전 주의사항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런 그 알러지 약을 먹었다 아니면은
그 코감기약을 먹었다 이랬을 때는 운전하시는 거가 또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체크업하시고 네. 운전하시는 데는 조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했는데 제일 무겁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졸음이 쏟아질 때는. 네. 근데 약을 먹으면 그 더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무심코 복용하는 약 중에서도 네. 뭐 당뇨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감기약도요. 이게 안전운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졸립고 어지럽고 시야 장애, 피로, 창란, 환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뇨, 고혈압, 치매약이 이 부작용과 지속 시간 측면에서 안전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네.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반 의약품 중에선 비염 치료제가 가장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종합 감기약, 피임약, 진통제 순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런 알러지성 비염, 그리고 이제 촌눈증 이거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을 사용하실 때 네. 왜냐하면 이 알러지성 비염도 계절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이 약을 먹었을 때 지속 시간이라든가 졸리거나 피곤한 그런 사인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요거 약 먹는 시간이라든가 운전하는 시간이라든가 활동하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생활 속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절기에는 훨씬 더 이게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50에서 60%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카페인 음료를 안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카페인 들어간 음료는요. 비강을 붓게 하기도 하고요. 또 건조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페인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음료, 그냥 따뜻한 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많이 건조하게 되면요. 이 코 안이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은 또 코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혈관이 네. 이렇게 건조해져서 그래서 이럴 때는 무즙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코팅해 주시고 바세린으로 한 번 더 코팅해 주시면 이렇게 너무 건조한 걸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면역이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물을 섭취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또 코를 세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소금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이 코를 세척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누런 이 콧물이 염증성 질환이 있는 그런 세균들이 다 이렇게 모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코를 세척만 하는 것만으로도 머물지 않게 해주고 또 시원하게 해주면서 이 코의 비강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코를 세척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항상 우리가 뭐 코에 염증이 났다고 해서 코만 치료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뿌리를 들어가면은 그 원인부터 그 폐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마늘, 대추, 그리고 그다음에 작두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완두콩 같은 키위, 도라지 이런 것들이 비염하고 촌눈증을 좋게 하는 음식들이고요. 또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면역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면역을 튼튼히 해서 그 전쟁터에서 내가 이 1차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겠어요. 코를 세척하는데 그 어떻게 세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우리가 CBS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코 세척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루약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타가지고 물에 선에 맞게 딱 흔들어 준 다음에요. 그거를요 코를 이렇게 세면대가 있으면은 세면대를 한쪽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콧구멍에다가 그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위에서 넣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래에 멈춰 있었던 그 농이라든가 세균 같은 것들이 끌어서 그 바깥으로 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이게 나오게 하려면은 아래 콧구멍에다가 그 세척액을 충분히 넣어주면은 이게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양쪽 다 정말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배출물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내 몸 얼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코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내도 촉촉하게. 그리고 코 안에도 코가 건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무즙으로 한번 코팅해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한 번 더 바세린으로 이렇게 코팅하게 되면요, 이게 코팅에 대해서 이게 건조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를 매일같이 습관처럼 해주시면요, 이렇게 한 3개월만 하셔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코를 세척하는 거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요것만으로도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이렇게 촌눈증이 있는 경우는 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촌눈증이 있으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이 가요. 집중도 안 되고, 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요거 조금만, 이게 습관이지만 손 잘 씻고, 코 세척하고,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무기질 많이 드시고, 그리고 상쾌한 공기, 이런 것들, 왜냐면요, 우리가 근육은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키울 수가 있지만 몸 안에 폐라든가 장기들은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그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폐라든가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약을 많이 먹게 되는 계절이 오잖아요. 알러지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졸음을 막아야 되는데 약을 어떻게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먹는 알레르기성 약이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감기 약이 있다, 감기 약이 있다 그랬었을 때 반드시 저는 그 주의사항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는지. 내가 그리고 이거를 먹었는데 졸리었다든가 집중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업무에 방해가 됐다면 반드시 그거를 메모하셔서 그거를 좀 이렇게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사와 상의하셔서 약 먹는 시간을 조절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셔야 된다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그래야지만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는 거나 졸음이 오게 하는 약을 드시고 운전하는 거는 똑같다. 더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약이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감기약, 특히 코감기약, 알러지약인 경우에는요. 이 주의사항도 써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약을 먹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더 큰 사고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지만 어떤 성분들이 있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사이드 이펙트는 뭐가 있는지를 좀 아시는 거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특별히 드시는 약 안에 졸음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드시고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실 때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를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